안녕하세요, 용사입니다. 자, 오늘은 장비 리뷰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항상 쓰시는 거죠. 핫팩, 핸드 워머, 그렇죠. 손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각 제품들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막상 필드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이런 건 어떻게 응용을 했더니 좀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구독자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혼자 찍으려니까, 자, 처음에는 자, 오일, 여기 제품 한번 말씀드리면 피코크 오일 손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손난로, 전통적으로 아버지들이 많이 썼던 그 손난로입니다. 자, 오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장점은 뭐냐면 반영구적이다. 그리고 요 손난로는 베이비, 스탠다드, 그리고 자이언트, 요만한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히팅존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오래 사용을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거 요렇게 빼고 요게 촉매제. 자, 사용을 할 때 여기에는 단 한 방울의 오일도 묻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오일을 집어넣고 이 오일이 슬슬 기화가 되면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건데, 뭐 횃불처럼 이렇게 타오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여기에 오일이 묻으면 안 된다. 자, 요거 실사용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제품을 사용을 하면, 자, 요거는 어떻게 그 사용 시간을 알아보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일을 받는 콜더인데 칸이 만땅 반 이렇게 있죠. 요 만땅 2컵 하면 보통 12시간 정도 가요. 만약에 그러면 6시간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컵 반 정도를 넣으면 되죠. 사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넣고, 오일은 라이터 기름, 지포사에서 라이터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 반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쭉 들어갑니다. 1컵 반 하면 한 6시간, 8시간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큰 거는 2컵 반, 3컵도 들어가요. 그런 거는 이틀도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 반영구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기름을 태우는 거라 조금 직관적으로 따뜻해요. 그리고 단점은,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름만 있으면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지요. 핫팩은 한번 사용을 하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기름만 보관을 하시면 계속 필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약간의 기름 타는 냄새가 난다. 민감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보셨죠? 불이, 뭐 소토의 마이크로 워치 같은 거를 쓰면 상관은 없는데 바람이 불 때는 요거 불 붙이는 게 쉽지 않더라. 터보 라이터를 쓰시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별도의 화기를 또 들고 다녀야 되는 단점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편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낮이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뻘겋게 올라와요. 그러면 된다. 그리고 모든 손난로가 마찬가지로 이런 보온 워머가 있어야 돼요. 파우치가 있어야 열 손실률을 막아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없고 하나만 이렇게만 한다, 물론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 손실률이 커서 제대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좀 빠르죠? 빠르게 조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거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요게 목탄난로. 목탄난로. 이건 제가 태웠던 거라 이렇게 보면 재가 있지요. 재를 털어주시고, 자, 털어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목탄을 팔아요. 목탄을 팔아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목탄 스틱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불을 붙이는데 한 요만큼은 붙여야 돼요. 자, 요 하나가 8시간 정도 타거든요. 잘 보이나? 요 하나가 8시간 정도 타는데, 만약에 화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붙이면 후끈후끈해요. 그리고 4시간이 되겠죠. 하나만 붙이면 미지근하고 8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점은 똑같은 단점이 있죠. 요게 요런 식으로 계속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추워. 아우, 이게 뭔 날씨야. 자, 이렇게. 단점은 말 그대로 화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불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 물론 터보라이터가 있지요. 이 상태로 붙이면 꺼져요. 요만큼은 태워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안에다가 넣으시면 요렇게. 마찬가지로 웜킵의 파우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대 장점은 뭐냐면, 스틱만 가지고 다니시면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이 부식킷이,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결해 가지고 무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기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 목탄 손난로의 최대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냄새가 나요. 광고를 할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직접 화기를 사용을 하고 목탄을 태우는 거라 굉장히 조금 불편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쓰실 때는,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 놨단 말이에요. 뭐 텐트 안이라든가 방에다 놨어. 외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무슨 냄새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일을 태우는 거하고는 다른 모양새예요. 근데 장점이 확실하게 있지요. 스틱만 가지고 다니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핫팩이라든가 이런 USB 손난로하고는 다르게 오래 간다는 거. 그런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냄새,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아웃도어 생활을 할 때 불씨앗을 가지고 다닌다는 든든함은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만 키면 조금 미지근하더라고요. 결국엔 2개를 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사용을 할 정도가 좀 후끈후끈하게 손으로 집었을 때 따뜻함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는 별로 영향가를 못 느꼈어요. 자, 그리고 아마 가장 대중적인 거죠. 대표적으로 핫팩입니다. 핫팩.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용은 뜯으면 돼요. 그리고 흔들면 돼요. 흔들면 조금 있다가 슬슬 올라오는데, 뭐 이거를 구매하실 때는
최대한 대용량과 빵빵한 거를 구매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핫팩의 원리는 산화작용인데요. 여기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가루가 공기와 부딪히면서 녹이 슬어서 그 녹이 발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은 녹이 잘 슬게끔 뭐 철가루에 뭐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가 어떤 제품들은 수분을 조금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머니 속에 들어갔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바깥에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 열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의 포인트는 아니요, 장점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장점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일회용이다. 그리고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입니다. 만약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백패킹을 하시거나 아웃도어 생활을 하셨을 때 물론 도시형에서는 상관이 없지요. 거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지만 산속에서는 항상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박을 하신다면 보통 5개, 6개를 태우시는데 그 쓰레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요.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버리실 때는 재활용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실 때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럴 때는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 지퍼가 없네. 지퍼팩이. 잠깐만요. 지퍼팩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퍼팩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리가 이렇잖아요. 원리가 공기와 안의 내용물 철이 만나서 산화작용을 할 때 열이 나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거나 막으면 되겠죠. 지퍼팩이 제일 좋기는 한데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공기를 빼서 묶어주시면 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더 길어지고요.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는지는 알겠는데 개발자가 보신다면 핫팩의 겉 포장지에 지퍼팩 하나 정도는 달아주시는 센스, 그 정도는 해주시면 사용자가 이 봉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요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돼서 핫팩의 지속 시간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요런 거는 개발자가 조금 더 신경을 쓰자. 물론 그분 입장에선 3개, 4개, 5개씩 터트리면 좋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캠핑을 할 때 사용을 하실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네요. 잠시만요. 이게 없네요. 참. 뭘 해도 어설픕니다. 자, 이렇게 보죠. 이제 예를 들어 캠핑을 갔어요. 자, 오늘 1박을 하십니다. 침낭 안에 날진 물통에 뜨거운 물을 담으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핫팩을 노란 고무줄로 딱 요렇게 묶어주세요. 요렇게 묶어주시면 이 안에 뜨거운 물이 거의 그 다음날까지나 새벽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하나의 발열체가 돼서 히팅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노란 고무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이라인 같은 걸로 묶어 주시면 돼요. 이거야 지금 뭐 1.4L 짜리지만 날진 물통 보통 700ml 짜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L 짜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렇게 묶으시면 된다. 그래서 발밑에 넣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 그거다. 들고 다녀야 된다. 계속. 많이 불편하죠, 그게. 그래도 손쉽게 쓰시기에는 많이들 구매하시니까 저는 사실 핫팩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오일이라든가 이런 목탄을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USB 충전용 손난로. 장점은 손쉽게 켜고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단점은 무겁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약에 배터리가 앵꼬가 되면 그때부터는 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대 단점은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사용 횟수를 하면 이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예를 들어서 5시간을 갈지 6시간을 갈지 아니면 3시간만 안 갈지 계량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어디로 가신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도시형 아웃도어 생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나가고 조금만 박지를 구하러 좀 걷는다 하면 아 이제 시작될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앵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말 그대로 도시형에서는 쓰시는데 아웃도어 생활, 그러니까 와일드형으로 나가실 때는 사실 추천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사실 때 설명서만큼 나오죠. 뭐 6시간, 뭐 2단에서는 4시간, 뭐 어떤 거는 8시간. 그렇다고 용량이 큰 거를 사시면 너무 무겁고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날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요거 말고 요즘 나오는 USB에 연결하는 히팅 시스템, 그게 이제 방석 같은 전기장판도 있고 또 발열 패치가 있잖아요. 패치라고 하면 안 되지. 패드가 있죠. 그거는 제가 실내에서 항상 제가 찍는 그 밥상 위에서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 어머 이렇게 허술해. 자, 이제 슬슬 이제 전기 제품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거 전기요?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모르겠네요. 전기요라고 해야겠다. USB 충전용 전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은 넓은 히팅 존이 생긴다. 단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발열을 하지 않는다. 사실 발열을 하죠. 근데 웜킵이 돼야 돼요. 파우치라든가 아니면 침낭 안에 아니면 침낭 라이너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구매하실 때의 하나의 팁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온도 조절 스위치가 있는 것을 구매하세요.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보통 과열 방지의 시스템은 들어가도 이게 없으면, 물론 이게 없는 게, 그러니까 온도 조절 스위치가 없는 것이 더 저렴하기는 한데 굉장히 불편해요. 없으면 뭐 얄리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으나 처음에 구매하실 때 확실히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고 무게하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스위치가 있는지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추가로 촬영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패치죠. 히팅 패치. 요거는 요렇게 USB를 충전기를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기 담요하고 같은 원리이기는 하나, 이거는 이제 옷이라든가 그런 쪽에 패치 아웃 포켓에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구매하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온도 조절 스위치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사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과열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막상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어플로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50도로 하거나 뭐 45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블루투스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간단하게 리뷰를 듬성듬성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편집을 자연스럽게 좀 길지 않게끔 날릴 건 날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웃도어 생활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아웃도어 생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